안녕하세요. 벨로프 대표이사 신재명입니다. 지금부터 리퍼블리싱으로 게임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벨로프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벨로프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개발, 퍼블리싱,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홍콩, 필리핀 등지의 각 세계 주요 거점에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자체 V펀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현재 누적 회원수 12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벨로프는 어떠한 게임 회사로서의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 게임의 사례를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R2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리듬 레이싱 게임인데요. 2005년도에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2015년도에 아쉽게도 한국에서 서비스를 종료한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7년 뒤인 2021년 한국에서 재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한국의 주요 순위에서 높은 랭킹을 달성하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R2비트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는 과거 R2비트를 즐겁게 플레이했던 유저들의 높은 충성도 있는 유저들로 하여금 이 게임을 새롭게 플레이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뉴트로 열풍 중에 일환이 하나 한몫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R2비트를 재런칭한 회사가 바로 벨로프이고 이 R2비트를 재런칭한 사업 모델이 벨로프의 리퍼블리싱 사업 모델입니다. 현재 벨로프는 이 리퍼블리싱이라는 사업 모델을 통해서 총 30여 종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1200만 명의 글로벌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벨로프에 대한 간단한 회사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로프는 2007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현재 국내 임직원은 약 250에서 260분 정도이고 앞서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을 기점으로 홍콩, 중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 등지에 지사를 두고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벨로프의 경영진은 지난 20년 동안 최소 20년 동안 게임 업계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경영진으로서 특히 국내 게임사들과 매우 높은 신뢰도 높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벨로프는 2007년에 설립을 해서 초기에는 전통적인 퍼블리싱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벨로프의 이 퍼블리싱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2017년부터 보유한 게임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더불어서 재무적 성과 역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벨로프의 리퍼블리싱 사업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2000년도에 컴투스와 카카오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올해 2022년 초 위메이드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또 한 번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벨로프가 리퍼블리싱 사업 모델을 통해서 30여 종의 게임을 서비스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타이틀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게임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는 게임을 열심히 플레이했던 유저들이라면 한두 번은 꼭 들어봤을 만한 그런 타이틀입니다. 일견 너무 오래된 게임이 아닌가, 낡은 게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뉴트로 열풍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로열티 있는 전세계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IP입니다. 벨로프의 재무적 성과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 일로에 걷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로 연일 매출 성장률은 35%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 올해 이미 117억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은 최소 8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올해 이미 상반기에 2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률은 최소 16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벨로프는 특정 장르에 국한되는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벨로프의 리퍼블리싱 사업 모델이 앞으로도 시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온라인 모바일 게임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게임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의 도래로 게임 시장의 성장력은 더
힘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게임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많은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하면서 경쟁이 극심화되고 이로 인해 게임 시장은 또 빠르게 레드오션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임적 섹터가 전체 게임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건 사실입니다만 PC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 다소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수익성이 다소 낮다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전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은 중견 개발사들은 점점점 축소되고 있고 메이저 회사들 위주로 재편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인 경우에는 5, 6년 전에 사드 이슈로 인해서 많은 한국 게임 회사들이 온라인 모바일 게임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에 진출해 매우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게임 개발사들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라는 당면과제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업계의 밸류 체인은 개발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퍼블리셔가 이를 확보하여 운영과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채널을 통해 유저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밸류 체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임 회사들의 수익성이 저하되다 보니 게임 개발사들은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라는 니즈가 발생하게 됐고 유저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즐기던 게임이 종료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기는 게임들을 오래 서비스할 수 있을까 이러한 니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니즈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니즈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벨로퍼의 리퍼블리싱 사업 모델입니다. 한편으로는 IT 인프라와 기술력이 진일보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디바이스도 역시 대중화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와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어떤 당면 과제를 고려해 봤을 때 벨로프의 리퍼블리싱 사업의 향후 미래의 성장력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벨로프가 가지고 있는 경쟁적 우위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벨로프의 리퍼블리싱 사업 모델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벨로프의 리퍼블리싱 사업 모델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벨로프의 리퍼블리싱 사업 모델은 매우 간결합니다. 전 세계에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IP 홀더를 대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지속적인 개발이 힘들거나 IP 홀더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다소 떨어진다거나 또는 해외 진출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극단적으로 과거에는 흥행했으나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돼 그런 게임을 대상으로 게임 소스와 판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해서 벨로퍼만의 개발력으로 이를 리빌드해서 과거에 런칭된 시장에 다시 출시를 한다거나 또는 과거에 출시하지 않은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의 일부를 IP 홀더에게 로열티 개념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발사 입장에서의 수익성, 재고라는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게임 사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특히 벨로프의 리퍼블리싱 사업 모델은 기존의 게임 플레이어와 어떤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업 모델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윈윈 사업 모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벨로프의 리퍼블리싱 사업 파트너들은 국내의 넥슨,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이즈 등등과 같이 유수의 게임 회사들이 지금 벨로프의 리퍼블리싱 사업 파트너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해외 출장이 좀 더 원활해지는 시점이 되면 전 세계의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IP 홀더들 역시 벨로프의 잠재적인 리퍼블리싱 파트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보된 게임을 어떻게 리빌드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벨로프는 현재 한국, 중국, 베트남, 세 군데 개발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고 총 150명의 개발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벨로프의 개발진의 가장 큰 특징은 PC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 어떤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으며 MMORPG, FPS 게임, 액션 게임 등 장르에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게임 개발의 핵심인 게임 엔진 부분에 있어서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최신의 게임 엔진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술적으로 단종된 주피터라든가 게임브리오 같은 오래된 게임 엔진에 대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는 라이브에 매우 특화된 개발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보된 게임을
전 세계적인 시장에, 전 세계 시장에 효과적으로 런칭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워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벨로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거점으로 주요 지역에 지사를 통해서 이미 세계 다양한 곳에 직접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대만, 필리핀, 나아가서 북미, 유럽, 남미까지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와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부 파트너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역시 현재 벨로프가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궁극적으로 벨로프는 전 세계 모든 시장에 벨로프와 직접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 유저들이 쉽게 게임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요 결제 수단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도 벨로프가 가지고 있는 경쟁적 우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중국 시장에 사드 이슈로 많은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게 많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벨로프는 이미 2010년도에 중국에 진출해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중국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미 벨로프의 중국 법인은 100% 현지화된 상황이며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판호 발급에 정말 필요한 중국 정부 당국인 문화부와 집법부와도 좋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 6년 동안 진출하기 힘든 이 중국 시장에서 벨로프는 이미 두 종의 게임을 런칭한 그런 선언적 경험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판호 발급에 매우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마 벨로프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내년에는 중국에서 두 종의 게임을 런칭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벨로프의 리퍼블리싱 사업 모델은 단순히 게임을 수익화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단순한 사업 모델을 떠나서 벨로프의 미래의 먹거리인 V폰이라는 플랫폼의 근간이 되는 사업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미 벨로프 리퍼블리싱 사업 모델을 통해서 수종의 게임들이 서비스되고 있고 이렇게 확보된 1200만 명의 유저들을 확보한 V폰이라는 플랫폼을 2019년에 벨로프는 출시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 V폰 출시 이후에 V폰의 트래픽은 계속 성장 일로에 걷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초기 화면 UV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향후 1, 2년 안에 벨로프 초기 화면 UV는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벨로프의 리퍼블리싱 사업의 몇 가지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벨로프가 리퍼블리싱 사업을 가져왔던 초창기의 매출에 비해서 향후 2, 3년 동안 리퍼블리싱 사업을 전개한 결과 매출은 최소 2배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간단히 설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벨로프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는 벨로프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벨로프는 이 리퍼블리싱 사업 모델을 더욱 강화해서 현재 국내 파트너로 국한되어 있는 사업 관계를 해외로 더 넓히는, 확장해가는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해외에 있는 IP의 게임들도 더 적극적으로 소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3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벨로프가 리퍼블리싱을 확보한 게임들을 NFT가 가능한 P2E가 가능한 생태계로 새롭게 탈바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V폰이라는 플랫폼에 메타버스 솔루션을 탑재해서 보다 진일보된 플랫폼으로 진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회사로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갖기 위해서 꾸준히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마일스톤을 말씀드리면 이미 벨로프의 리퍼블리싱 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착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미 리퍼블리싱을 통해서 확보된 게임 수종에 대해서 이미 NFT를 통한 P2E 개발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면 2022년 올해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향후 2, 3년 뒤에는 V폰에 메타버스의 솔루션이 탑재된 그런 진일보된 플랫폼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벨로프가 보유한 게임들 중에 NFT가 가능한 P2E로 개발되고 있는 게임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들 게임들은 현재 P2E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입지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위메이드의 UX 플랫폼을 활용해서 현재 P2E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2022년 올해에도 단순히 P2E를 통한 개발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확보된 리퍼블리싱 모델을 통해서 새롭게 확보된 게임들이 국내,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에 출시를 예정해 두고 있고, 이들 프로젝트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벨로프의 사업적 마일스톤에 따라서 벨로프의 재무적 성과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NFT가 가능한 P2E의 게임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V폰이라는 플랫폼에 메타버스 솔루션이 탑재된 진일보된 플랫폼이 완성될 향후 2, 3년 뒤에는 벨로프의 재무적 성과는 매출 최소 500억, 영업이익 100억 이상의 재무적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벨로프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